다음에 3번이 좀 어려운데 3번을 보도록 합시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특히 격지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갑이 청약을 하고 A라는 물건을 10만 원에 사겠느냐 라고 청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확답은 일주일 내에 확답을 달라, 결정해 달라 라고 이게 일주일이라는 게 승낙 기간이에요. 네가 승낙을 할 수 있는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청약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게 되죠. 이에 대해서 상대방 을이 오케이, 내가 사겠다 라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제 발송을 하죠. 이 발송된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효력을 발생하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주의,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이러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발송한 때 성립해요. 얘가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전제가 있다. 이 발송한 의사표시가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것을 조건으로 해요. 도달해야 이걸 조건으로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시간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갑이 청약을 하고 을이 승낙을 했는데 이 승낙이 청약에서 승낙 기간을 일주일 이렇게 정했다. 여기까지 일주일 내에 해라. 여기서 일주일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어요. 이 발송한 의사표시가 이 안에 도달해야 이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는 거지, 이 기간을 지나서 도달하게 되면 청약이 상실하기 때문에 승낙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하지만 이게 그 전제는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3번에 보세요. 승낙 기간을 5월 20일로 해서 보냈어요. 그에 대해서 을이 5월 11일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격지자 사이에 발송.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언제 성립해요? 5월 11일 날 성립하는 거죠. 단 전제는 기간 내에 도달해야 돼요. 5월 20일 내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11일에 발송하면 밑에 셋째 줄에 보니까 보통 편지는 3일이면 도달한다고 돼 있어요. 3일 정도면 배달되는데 20일이 넘어서 5월 22일이 돼서 배달되었어요. 도달이 늦었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게 됩니다. 즉 5월 20일까지 승낙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청약은 소멸했어요. 청약이 소멸했기 때문에 뒤늦은 승낙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보통 통상적으로 당연히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청약인 경우에는 그게 기간이 연착된 승낙이라고 하는데, 연착된 승낙의 경우에는 연착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만약에 연착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제때에 도달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제때에 도달. 따라서 다섯째 줄에 보면 승낙의 통지가 뒤늦게 도달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로 했다. 거기 밑줄. 즉 무시하면 안 돼요. 원래 제때 통상적으로 3일 내면 오는 승낙이었기 때문에 11일에 날짜가 찍혀 있으니까 한 15일, 늦어도 15일에는 왔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이걸 알려줘야 된다. 연착, 너의 승낙이 미안하지만 늦게 도달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라고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겠죠. 기간 내에 도달한 걸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기간 내에 도달한 걸로 법적으로 간주됐으니까 계약은 언제 성립? 발송한 때 5월 11일 날 성립하게 됩니다.
다음에 3번은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4번에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설명에서 4번 질문. 청약에서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청약을 하면서 너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계약은 성립한 걸로 본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다는 얘기예요. 이 단서 단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효예요. 단서 없는 걸로 취급한다.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승낙한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5번 질문에 예금 계약은 예금자가 예금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넘겨보시면 5번에 계약에 관한 설명. 1번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라 했어요.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했어요.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6번에 2번 질문.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서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지만 승낙만큼은 오로지 청약자에 대해서만 승낙을 해야 유효하다. 넘겨보시면 7번의 위에 3번 질문을 보세요.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한테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느냐? 승낙이 그런 거죠. 승낙이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청약은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 8번에 청약에 관한 설명. 그래서 2번 질문. 청약은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다. 확정적 거기에 밑줄.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될 정도로 확고한 확정적 의사표시가 돼요. 이 청약과 구별되는 개념을 뭐라고 하죠? 청약의 유인. 불확정적인 의사표시를 청약의 유인이라고 합니다.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에요. 미끼를 던지는 미끼. 청약은 청약의 유인과 구별되는데 청약은 그 구별 기준이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번 질문에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은 상당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기간을 정했다라면 그 기간 내에 도달받지 아니하면 상실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4번 질문에 청약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청약도 의사표시니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옳아요. 5번에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 11번에 약관에 관한 설명, 약관 규제. 1번 질문, 약관의 중요 내용이 당해 거래계약에서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사업자는 이를 명시해야 된다. 즉, 명시 설명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고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명시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고객이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또는 법에서 정해진 것을 단지 반복해서 나열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경우에는 명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번 질문에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것을 옆에 적어주세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 작성자는 사업주가 작성하잖아요. 작성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그래서 다의적으로 해석된 때에는 작성자한테 불리하니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질문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13번에 1번 질문을 보세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 내용과 다르게 거기 밑줄, 약관 내용과 다르게 합의했으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둘이 약관 이것 좀 지우고 다르게 하자. 그러면 그 별도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 내용이 당연히 우선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질문,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겠죠?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3번에 고객에 대해서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서 무효입니다. 무효.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 고객에 대해서 부당하게 불리한 소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나 관할의 합의 조항, 관할을 제주도로 정한다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증명 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이건 다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서 무효입니다. 네, 14번의 5번 질문.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했다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그 효과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새로운 청약 옳습니다.